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가 주관하겠다고 밝힌 지 석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6자 TF, 아직까지 공식 회의 한 번 열지 못했습니다. 실무 협의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3주 만에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가 자치단체 간 불신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불신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2달 반이 지나도록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6자 TF는 회의 한 번 열지 못했습니다. 실무 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안군이 후보지 공모부터 다시 하자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선결 조건들을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다시 답보 상태에 빠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통령실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의견 수렴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TF의 정식 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요. 타운홀 미팅에서 김산 무안군수도 공항 통합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아니었냐며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공항 통합 문제. 대통령실이 나선 이 정부에서도 풀지 못한다면 산안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 산불 피해를 돕겠다며 내놓은 성금 가운데 일부를 의회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부로만 알았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 면적 1.7배의 산림을 태우고 7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영남 산불.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잇따랐고 광주시의회도 5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맡겼습니다. 시의회는 자발적으로 모금해 성금을 냈다며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성금 일부가 사비가 아닌 세금으로 낸 거였습니다. 지난 3월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의장 20만 원, 부의장 2명이 각각 15만 원, 사무처장 30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돈 100만 원도 성금으로 지출됐습니다. 전체 500만 원 성금 가운데 180만 원을 시민혈세로 내놓았으면서도 자발적 성금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니까 그래도 뜻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업무 추진비도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적은 의미를 좀. 시의회 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현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규칙을 보면 다른 지역 재난사고와 관련해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선심 쓰듯 세금을 지출해놓고 자발적 성금으로 홍보한 부분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인 거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책임감 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비슷한 시기 1,136만 원의 산불 성금을 기부한 이웃 전남 도의회의 경우 도의원과 공무원들이 전액 자비로 성금을 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채소 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올해 차례상 부담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의 한 도매시장. 산더미처럼 쌓인 과일 앞에서 상인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됩니다. 과일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 뒤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은 과일은 판매를 위해 곧바로 옮겨집니다. 올해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인들의 마음도 지난해보다는 편해졌습니다. 조금 안정적인 시세로 가야 소비자들이 선물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저희들도 판매하는 입장에서
조금 수월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쓰이는 사과와 배의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배는 3만 원 초반대의 경락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보다 10% 이상 하락했고 3만 원 후반대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 사과는 지난해보다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물량이 풍부해진 샤인머스켓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과일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데다 물량도 풍부해 가격 안정세는 추석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작년보다 한 15%에서 20% 정도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가격의 안정세도 추석까지 이어져 올해 차례 비용이 지난해보다 하락해 4년 만에 20만 원대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싸고 맛있고 또 이제 돈이 좀 우리는 돈이 좀 적게 들어야 좋아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물가가 너무 비싸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정부도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와 배, 한우 등 15대 성수품 15만 8천 톤을 추석 전까지 시중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도 추진되면서 올해 추석 물가는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산지소값이 4년 만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싼 사료값 등으로 본전도 못 건지던 사육 농가들은 숨통이 트였다면서도 반짝반짝에 그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동이 튼 지 얼마 안 된 시각 전남 한평의 한 우시장. 소를 실은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경매장으로 들어섭니다. 경매장 안에선 더 좋은 품질의 송아지를 사기 위한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이곳 우시장은 추석 대목을 맞아 이렇게 밀려드는 소들로 평소보다 경매 준비 시간이 1시간 이상 더 걸릴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숙송아지를 팔고 암송아지로 좋은 것을 또 좋아야 나중에 새끼를 낳더라도 좋거든요. 그냥 그거 사보려고 그럽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송아지 값은 올 들어 반등하기 시작해 최근엔 36%까지 오르면서 소를 사고 파려는 사람들로 경매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8,200원 시작할게요. 8,200, 8,100, 8,000. 이날 거래량도 400마리를 넘기며 평소보다 100마리 이상 늘었습니다. 평균 가격도 수 송아지는 477만 원, 암 송아지는 324만 원으로 올해 초 반등 이후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사육할 때마다 평균 161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던 농가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사료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해 나가요. 소 키우는 사람들이. 근데 이 앞전에는 많이 적자 운행을 많이 했.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과 함께 명절 소비 성수기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가격 하락 등으로 소, 특히 암소의 사육 두수가 감소하며 벌어진 송아지 품귀 현상도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좀 품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암소 키우신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송아지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게 나오니까 좀 비싸거든요. 하지만 현재도 송아지 가격 상승을 고기용 비유구 가격 상승이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에 반짝 반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올해 거래된 송아지들은 2에서 3년 뒤 비유구로 출하되는데 그때까지 속값이 계속 좋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죠. 예. 지금 아마 거기서 오는 대비 너무 밑속값이 좀 과하게 오르다 보니까 또 2년 후가 걱정되는.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은 사육두수 감소로 도축 물량이 줄면서 하반기까지는 가격 상승이 이어지겠지만 이후엔 완만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양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난 화재로 진화 작업이 오늘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불이 붙은 폐기물 양이 많은 데다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커지는 알루미늄 특성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장 한 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창고 쪽으로 소방 인력과 장비가 분주히 오갑니다. 내부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창고 바깥에는 시커먼 흙이 쌓여갑니다. 물을 뿌리면 불길이 커지는 알루미늄 부산물 특성 탓에 일단 물에 넣어 희석시켜 굳게 만든 뒤 밖으로 빼내는 방법을 새로 택한 겁니다. 창고 내부에는 폐광재 3,000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불을 완전히 끄려면 적어도 2주,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입니다. 일단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750kg 안에 있는 미분 폐기물이 저 안에 연소된 게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13일 오전부터 이어진 이번 화재로 인근 주민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며 매연과 분진이 사방으로 퍼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더만 그렇게 조금 있으니까 냄새를 확실하게 알았지. 좀 물건 같은 거 타는 냄새. 조금 열어놓고 있어요. 더우니까. 한편 관할기관인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해부터 창고 운영업체에 여러 차례 알루미늄 부산물을 처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창고는 지난 2022년 말 경매를 통해 소유주가 바뀌었지만 전현 소유주가 폐기물 처리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커질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대기 오염을 분석한 결과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되진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신용카드에서 수백만 원이 무단으로 결제된 사태와 관련해 농협 측이 환불을 약속하고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광주 MBC 보도 이후 농협 측이 카드 대금 출금을 보류했다고 전했습니다. 농협 카드 측은 카드사에서 가맹점에게 대금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지만 고객 불편을 고려해 출금 보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보상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 카드 외에 여러 카드사에 접수된 유사 피해 건수만 10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